여러분이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오셨나요? 수많은 책을 읽고 확언을 외치고 시각화를 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요? 때로는 노력할수록 목표가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그 모든 노력이, 그 치열함이 사실은 현실 창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이 역설적인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것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저항을 줄이는 단순함에 있다는 단순성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끌어당김이나 현실 창조라고 부르는 과정의 핵심은 무언가를 밖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주변의 양자장에 존재하는 무한한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주파수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이 말한 것처럼 우주는 눈에 보이는 드러난 질서와 모든 가능성이 잠재된 내포된 질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완벽한 건강, 풍요, 사랑의 관계는 이미 저 보이지 않는 내포된 질서 안에 완전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드러난 현실로 가져오느냐입니다. 우리는 흔히 더 강하게 원하고 더 열심히 행동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는 양자적 현실의 작동 방식을 오해한 것입니다. 양자장은 여러분의 노력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믿음이 만들어내는 진동 주파수에 반응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서 동시에 이게 정말 가능할까? 나는 자격이 있나? 와 같은 의심과 두려움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은 우주에 아주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려는데 계속해서 다이얼을 이리저리 돌리는 것과 같죠. 명확한 방송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양자장도 여러분의 의도를 명확하게 수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항입니다. 저항이란 소망의 의심, 두려움, 조급함, 통제하려는 욕구가 뒤섞인 에너지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저항이 클수록 현실이 형태를 갖추는 속도는 느려집니다. 단순성의 원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저항을 줄일수록 현실은 더 빠르고 쉽게 구현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저항을 줄일 수 있을까요? 해답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영적 스승 네빌 고다드는 이를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하는 것이 이미 현실이 된 사람의 감정과 상태를 온전히 느끼고 그 상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그것을 갈망하거나 어떻게 이루어질지 걱정하지 않는 상태. 이미 이루어졌다는 고요한 알과 평온함. 이것이 바로 저항이 없는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신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이미 부자라면 돈 걱정을 할까요? 이미 완벽한 파트너와 함께라면 사랑을 찾아 헤맬까요? 아닙니다. 이미 가졌기 때문에 편안하고 당연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 당연함과 편안함의 감정이 바로 여러분이 양자장에 보내야 할 유일한 신호입니다. 복잡한 생각, 치밀한 계획, 필사적인 노력은 오히려 나는 아직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주에 송신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의심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결과를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저 원하는 현실이 이미 이루어진 사람처럼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이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하며 가장 쉬운 현실 창조의 길입니다. 노력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존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때 여러분의 삶은 기적처럼 보였던 일들이 일상이 되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저항을 만들어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과 잠재의식에 깊이 각인된 믿음 체계 때문입니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우리의 행동, 생각, 감정의 95%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잠재의식에 의해 통제됩니다. 이 잠재의식은 어린 시절의 경험, 감정적 상처, 사회적 통념 등을 통해 형성된 프로그램의 집합체와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나는 부족하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세상은 힘든 곳이다와 같은 믿음이 깔려 있다면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아무리 풍요와 사랑을 외쳐도 무의식적으로는 계속해서 결핍의 현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력의 고리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마치 자신의 부족함을 노력으로 메워서 자격을 증명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노력 자체가 나는 아직 그것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강력한 진동을 우주에 보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더 애쓸수록 여러분의 에너지는 더 불안정해지고 양자장은 이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라고 해석하여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밀어냅니다. 이 고리는 무한히 반복됩니다. 노력하고 지치고 좌절하고 다시 더 노력하는 악순환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정체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나에서 이미 그것을 가진 나로 정체성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상태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선규전학은 우리의 감정과 믿음이 유전자의 발현 방식을 바꿀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평화, 감사,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 여러분의 신체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대신 생명과 치유의 화학 물질을 생성하고 뇌의 신경회로가 재구성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소원이 이루어진 나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선택하고 그 감정 상태에 머무를 때 잠재의식은 서서히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작동해온 낡은 프로그램이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가짜야, 현실을 봐라며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꾸준히 새로운 정체성의 감정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양자적 관찰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일관된 내적 관찰, 즉 이미 이루어졌다는 고요한 알미, 무한한 가능성의 장에서 정확히 그 현실을 붕괴시켜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투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허용의 과정이며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내면 풍경을 단순화하고 새로운 현실과 진동적으로 정렬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관찰과 감시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의 이중 슬릿 실험은 입자가 관찰될 때 파동에서 입자로 붕괴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의 의식적인 관찰이 현실을 창조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관찰은 외부 세계를 끊임없이 살피며 증거를 찾는
감시가 아닙니다. 진정한 양자적 관찰은 내면을 향합니다. 그것은 눈을 감고 원하는 결과가 이미 이루어졌을 때의 느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여러분의 몸 전체에 퍼져나가도록 허용하고 그 감정 속에서 편안하게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에 보내는 명확하고 일관된 신호입니다. 반면 감시는 끊임없이 외부 현실을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나? 왜 아직 변화가 없지? 라고 묻는 것은 나는 아직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불신과 조바심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씨앗을 심어놓고 매일 파헤쳐보며 싹이 텄는지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행위는 씨앗이 뿌리 내리는 것을 방해할 뿐입니다. 이 원리를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첫 단계는 여러분의 하루 동안 노력의 고리에 빠져 있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고 하거나 불안감 때문에 과도하게 행동하거나 결과를 통제하려고 애쓰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심호흡을 한 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미 내 소원이 이루어진 사람이라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느끼고 행동할까? 이 질문은 여러분의 관점을 즉시 바꾸어 줍니다. 불안과 결핍에서 평온과 충만함으로 에너지 상태를 전환시키는 강력한 스위치입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 풍요를 원하는데 청구서를 보며 불안에 휩싸인다면 그 순간 알아차리고 멈추세요. 그리고 이미 재정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의 느낌을 상상 속에서 불러일으키세요. 그 평온함, 그 여유로움, 그 감사의 느낌을 단 1분이라도 느껴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 그 감정 상태에서 행동을 선택하세요. 아마도 두려움 속에서 허둥지둥 대책을 찾기보다 훨씬 더 차분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반응하는 방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외부 상황이 여러분의 내면 상태를 결정하게 두는 대신 여러분의 내면 상태가 외부 상황에 영향을 미치도록 힘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현실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단 하나, 원하는 현실과 같은 진동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양자장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이 단순한 원칙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더 이상 현실과 싸우는 대신 현실과 함께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상태가 어떻게 외부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일관성이라는 개념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트메스 연구소와 같은 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심장은 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자기장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 사랑, 평온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심장과 뇌의 리듬은 조화로운 상태, 즉 일관성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일관성 있는 상태에서 우리 몸이 방출하는 전자기장은 질서정연하고 강력한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장에 보내는 가장 깨끗하고 강력한 신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두려움, 분노, 의심, 조급함과 같은 저항의 감정을 느낄 때 우리의 심장과 뇌의 리듬은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를 비일관성 상태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 몸에서 방출되는 전자기장은 불규칙하고 잡음이 섞인 파동, 즉 정정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강력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의 에너지 장이 비일관성 상태라면 그 의도는 이 정정이 속에서 왜곡되고 흩어져 버립니다. 양자장은 이 혼란스러운 신호를
명확하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실 역시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력의 고리가 다시 등장합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해 라고 자신을 몰아붙일 때 우리는 스트레스와 압박감 그리고 그 밑에 깔린 결핍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즉각적으로 우리를 비일관성 상태로 만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실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오히려 현실을 창조할 우리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노래를 더 크게 부르려고 소리를 지르다가 목이 쉬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힘은 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화에 있습니다. 단순성의 원리는 바로 이 일관성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복잡한 생각과 감정의 소음을 줄이고 내면을 단순하고 고요하게 만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일관성 있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가정하고 그 평온함과 감사를 느끼는 것은 인위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쥐어짜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모든 저항을 내려놓고 우주의 흐름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는 고대 영적 가르침에서 말하는 무위나 내맡김의 상태와 같습니다. 더 이상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펼쳐질 것임을 아는 깊은 신뢰의 상태입니다. 이 신뢰가 바로 여러분의 심장과 뇌를 일관성 있게 만들고 여러분을 강력한 현실 창조의 자석으로 변모시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목표는 더 이상 무엇을 할 것인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유일한 목표는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가 되어야 합니다. 매 순간 의식적으로 일관성 있는 감정 상태를 선택하세요. 감사, 기쁨, 평화, 사랑. 이러한 감정들은 그 자체로 목적이며 동시에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조화로워질 때 외부 세계는 그 조화를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상태가 여러분의 현실을 결정합니다. 이제 이 모든 원리를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가져와 살아있는 진실로 만들 차례입니다. 아는 것과 되는 것 사이에는 실천이라는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단순성의 원리를 실험하는 살아있는 실험실로 만들어 보세요. 첫 번째 실천 과제는 정체성 선언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직전에 거울을 보고 여러분이 되기로 선택한 새로운 정체성을 선언하세요. 예를 들어, 나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이 충만한 사람이다. 혹은 나는 사랑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랑 그 자체이다. 와 같이 말입니다. 이 선언은 단순히 말을 뱉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말이 진실일 때의 감정을 온몸으로 느끼는 에너지적 전환의 순간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꾸준히 반복하세요. 여러분의 뇌와 몸은 반복을 통해 새로운 진실을 학습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 조율 연습입니다. 하루에 몇 번 알람을 맞추어 놓고 그 시간이 되면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1분 동안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점검하세요. 지금 불안한가요? 조급한가요? 아니면 평온한가요? 어떤 감정이든 판단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려 주세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여러분의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의 감정, 즉 평온, 감사, 기쁨의 감정으로 주파수를 다시 맞추세요. 심장에 손을 얹고 깊게 숨을 쉬며 그 감정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전자기장은 즉시 일관성 있게 변합니다.
이것은 하루 종일 높은 진동수를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하는 작은 미션을 제안합니다. 지금 댓글에 나는 노력의 고리를 끊고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갑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 작은 행동은 여러분의 결심을 우주와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또한 다른 분들의 댓글을 읽으며 우리가 모두 함께 이 여정에 있다는 연결감을 느껴보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이 여정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낡은 습관이 다시 고개를 들 때마다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은 수십 년간 여러분을 지켜온 방어 기제일 뿐입니다. 그저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새로운 선택을 하세요. 결핍의 생각에서 풍요의 느낌으로, 두려움의 행동에서 사랑의 행동으로, 한 번에 한 걸음씩, 한 번에 한 순간씩 여러분이 이 단순성의 원리를 더 많이 실천할수록 여러분의 내면은 더 고요해지고 여러분의 현실은 더 빠르게 여러분의 내면을 반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선택하고 단순성의 원리를 실천하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내면의 저항과 의심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잠재의식에 깊이 뿌리박힌 낡은 믿음 체계가 새로운 정보에 저항하며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싸우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가장 흔한 저항 중 하나는 현실이라는 이름의 공격입니다. 여러분이 내면에서 나는 풍요롭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거나 통장 잔고가 눈앞에 아른거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느끼면 외로움을 사무치게 느끼게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가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이게 진짜 현실이야. 네가 하는 건 다 망상일 뿐이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가장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하고 낡은 정체성으로 돌아갑니다. 역시 난 안 돼 라고 결론 내리며 노력의 고리를 다시 단단히 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외부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이 선택한 내면의 진실을 더욱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눈앞의 현실은 과거에 보냈던 진동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메아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오직 현재의 내면 상태입니다. 의심이 밀려올 때 그 의심과 싸우려 하지 마세요. 싸움은 저항을 키울 뿐입니다. 대신 그 의심을 어린아이처럼 부드럽게 안아주세요. 아, 두려워하는 내가 있구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새로운 진실을 선택할 거야. 라고 다독여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으로 돌아가세요.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의심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어떻게와 언제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일한 책임은 원하는 것의 무엇과 그에 상응하는 존재 상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 언제 여러분에게 올 것인지는 여러분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한한 지성을 가진 양자장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를 통제하려고 할 때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의 제한된 상상력 안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기발하고 효율적인 경로를 알고 있습니다. 이 언제에 대한 조급함 역시 강력한 저항입니다. 왜 아직 안 오지? 라고 묻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결핍의 진동을
끊임없이 보내는 행위입니다. 진정으로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느끼는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습니다. 이미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에서 원하는 현실의 감정을 온전히 누리세요. 여러분이 현재의 순간을 충만함으로 채울 때 미래는 그 충만함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창조는 기다림 속에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존재 상태 속에 있습니다. 의심을 부드럽게 다루고 과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우주의 흐름과 하나가 되어 기적을 일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현실 창조의 패러다임을 뒤집는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것을 하고, 더 강하게 원하고, 더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투쟁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적게 하고, 더 부드럽게 허용하고, 더 단순하게 존재하는 평온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성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여러분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상태에 대한 반영입니다. 우리는 저항이 소망의 의심과 두려움, 통제가 뒤섞인 에너지 상태이며 이것이 현실 구현을 늦추는 유일한 장애물임을 배웠습니다. 데이비드 봄의 양자 모델을 통해 우리는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무한한 가능성 중에서 우리의 진동수와 일치하는 버전을 선택하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네빌 고다드의 가르침은 그 선택의 방법이 바로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는 것, 즉 원하는 현실의 감정 상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진정한 양자적 관찰이 외부의 증거를 찾는 감시가 아니라 내면의 느낌에 고요히 머무는 것임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결핍과 노력의 굴레에 가두는 노력의 고리의 실체를 파악했습니다. 이는 나는 부족하다는 잠재의식적 믿음에서 비롯된 자기 파괴적인 패턴입니다. 이 모든 것의 과학적 근거는 심장과 뇌의 일관성에 있었습니다. 평온하고 감사하는 단순한 내면 상태가 만들어내는 질서정연한 전자기장은 우주에 가장 강력하고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반면 노력과 저항이 만들어내는 비일관성 상태는 의도를 왜곡시키는 잡음과 같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놓인 선택은 명확합니다. 계속해서 낡은 방식대로 현실과 싸우며 자신을 소진시킬 것인가? 아니면 단순성의 원리를 받아들여 우주의 흐름과 함께 춤추며 손쉽게 창조의 기쁨을 누릴 것인가? 이 영상이 끝난 후 잠시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자신에게 질문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현실을 경험하기로 선택하는가? 더 이상 외부 조건이나 과거의 경험이 여러분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순간 새로운 정체성을 선택할 힘을 가진 무한한 의식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과제는 내려놓음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얻은 지식조차도 내려놓으세요. 머리로 이해하려 애쓰지 말고 가슴으로 느끼세요. 단순함의 상태, 일관성의 상태,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의 평온한 상태가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집이 되게 하세요. 행동은 그 평온함 속에서 영감을 받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라 명료함과 기쁨에서 비롯된 행동만이 진정한 창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힘은 근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요한 중심에 있습니다. 이제 그만 애쓰세요. 그리고 그저 존재하세요. 여러분이 찾던 모든 것은
여러분이 그 모든 노력을 멈추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때 비로소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단순함 속에서 여러분의 위대한 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